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주중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연기된 경기 없이 모두 치러졌습니다. 그러면서 5라운드까지 순위를 보면 1위 맨체스터 시티 4승 1무로 승점 13점, 13득점 5실점. 2위 리버풀 4승 1패로 승점 12점, 10득점 1실점. 3위 아스톤빌라 4승 1패, 승점 12점, 10득점 7실점. 4위 아스날 3승 2무로 승점 11점, 8득점 3실점. 그리고 5위 첼시가 3승 1무 1패로 승점 10점, 11득점 5실점입니다. 토트넘은 10위로 2승 1무 2패로 승점 7점, 9득점 5실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울버햄튼이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7분의 1 경기 소화도 아닌데 순위를 따지는 건 무슨 일입니다. 각 팀들의 대진이 좋았던 경기도 있고 최악의 대진을 겪은 팀도 있고 그러니까요. 최소한 전반기 마칠 때까지는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각 팀들의 경기력을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겠죠. 10경기 상황을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2위 리버풀의 상황부터 보면 리버풀은 홈에서 전반에만 3득점을 하면서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디아즈는 멀티골을 넣으면서 혼란 다음으로 득점 2위까지 올랐고 누네즈도 첫 득점을 했습니다. 후반에 키에사가 투입돼가지고 리버풀의 전력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는 것을 또 확인케 되었는데, 근데 사실 본머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전반 3분 만에 본머스 득점이 나왔는데 아쉽게 옵사에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슈팅이 19개나 되고 골과 다름없는 상황이 몇 장면 있었습니다. 결정력 차이였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토트넘이 리버풀과 붙기만 해도 진짜 정말 최고의 다이나믹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스톤빌라 챔스 경기를 치르고 울버햄튼과 홈에서 붙게 되었는데 운 좋게 1득점을 하면서 아스톤빌라를 울려주나 싶었는데 후반에만 3골을 넣어버리면서 울버햄튼은 1무 4패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경기가 거듭될수록 선수들 호흡이 맞아가면서 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 웨스트햄을 너무 손쉽게 3대 0으로 이겨버렸죠. 그리고 풀럼이 뉴캐슬을 상대로 3대 1 승리를 거뒀는데 풀럼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이 히메네스, 스미스로우, 넬슨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가닥 했던 선수들이 풀럼으로 이적해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시를 올린 트라우레까지요. 풀럼은 슈팅이 22개나 나왔는데 토트넘보다 슈팅 퀄리티가 더 좋았기 때문에 뉴캐슬을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브라이튼은 전반 2골을 넣고 역전까지 시켰고 후반 10분 남기고 퇴장도 발생했는데 노팅엄을 잡지 못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주도하고 골 기회도 있었는데 무득점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뭔가 토트넘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전술이 똑같다 그런 건 아닌데 경기가 뭔가 좀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결과가 없어요. 네. 다음 6라운드에서 붙는 빅매치인 만큼 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라운드를 보니까 토트넘에게 정말 만만한 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토트넘은 최약체가 된 울버햄튼에게 약했다 보니까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사우스햄튼, 입스위치, 에버턴 정도에게만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모든 경기에서는 경기는 재미를 느끼게 주면서 결과는 알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네. 다른 팀들도 비슷해요. 모든 경기들이 다 진짜 치열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한 경기를 더 소개해야겠죠. 맨시티, 아스날 모두 승점 2점씩을 날려먹었습니다. 상위권 노리는 팀들에게 매우 희소식이죠. 맨시티가 이겼어야 하는 경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 아스날도 퇴장이 없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맨시티, 아스날 경기는 2대2가 되었는데 아스날이 2실점하고도 이 경기 MOM은 무조건 라야 골키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 완전 진을 쳐버리면서 라인백을 구축한 게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봐야죠. 글쎄요, 자, 엔지 감독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100% 참사 났을 것입니다. 맨시티 슈팅이 33개가 나왔는데 후반에만 28개였죠. 이 경기는 논란이 있었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의 인터뷰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퇴장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최고의 프리미어리그를 보고 싶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퇴장이 아니었으면 뭐 이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네. 경기를 보면서도 제가 착각했던 게 있었는데 트로사르가 경고를 받았던 건 저돌적인 충돌 때문이 아니라 휘슬이 불렸는데도 볼을 차버렸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더 라이스 퇴장과 비슷하다고 하고요. 아르테타 감독은 후반전에 선수들의 플레이가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후반전은 아르테타 의도임을 드러냈죠. 바로 주중 경기도 있고 워낙 스케줄이 빡세기 때문에 무리를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심리적 압박만 받고 체력을 비축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네, 뭐 좋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는 맨시티 원정에서 무승부니까 절반의 성공은 맞을 겁니다. 벌써 3경기째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르디올라 감독은 어땠을까요? 과르디올라 감독에겐 더 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실점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실점에 대해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벤치를 차버릴 정도로 분노했는데 당연히 그 분노가 주심 때문일 줄 알았지만 인터뷰 때 주심 책임으로 돌리는 건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동료들이 막아줬어야 한다면서 칼라피오리에게 실점을 내준 건 맨시티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와우, 명장 클래스. 네. 그리고 이어서 아스날 2명의 선수가 에데르손 골키퍼를 막은 걸 두고도 질문을 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뭐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질문한 기자가 집요하게 물었는데도 미안하다면서 노코멘트였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세트피스 전술이 바로 아르테타 감독이 맨시티에 있을 때 이미 경험했던 전술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창시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건드려버리면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노코멘트였고 그건 실점 맞다고 본 거죠. 본래 축구의 룰에서는 박스 안에서 골키퍼는 왕입니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공중볼 처리나 플레이를 하려고 할 때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골키퍼의 움직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파울로 간주하는데 주심의 재량으로 파울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 모호하잖아요. 보호라는 기준은 뭐고 고의적이다? 아니다? 뭐 방해냐 아니냐? 그것도 주심의 재량이다? 뭐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맨시티가 토트넘 구장에서 첫 승을 거뒀을 때 그때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죠. 아스날전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꽉 눌려서 실점한 적이 있죠. 아스날은 코너킥 상황에서 볼이 골대 뒤쪽으로 날아왔는데 이때 마르티넬리는 볼의 위치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약속처럼 에데르손을 몸을 돌아서 농구 전문 용어 스크린을 하면서 막고 있었습니다. 뭐 우선 그 약속된 곳에 정확히 보낼 수 있는 실력이 대단한 거긴 한데 골키퍼는 자신의 뒤로 볼이 오는 것을 알고 쫓아가보려고 했는데 막혀버린 거죠. 네, 이게 파울이 아니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할 말 없다? 그럼 이건 토트넘도 꼭 이용을 해야죠. 이게 비열한 게 아니라잖아요. 교묘한 거라잖아요. 오히려 멋진 골이라는데 토트넘도 비슷한 세트피스 전술을 써야죠. 그런데 브렌트포드전에서 토트넘의 코너킥만 봐도 골키퍼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거기다 브렌트포드 선수들도 매우 프리하게 있어요. 이게 무슨 세트피스 득점 전술인지 알 수가 없죠. 세트피스 때 아스날, 맨시티의 분주함에 비하면 토트넘은 그냥 동네 조기축구 수준입니다. 메디슨이 킥을 올릴 때는 상대 수비수들이 커버하기가 매우 좋게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토트넘은 헤딩을 노리는 건데 이게 들어갑니까? 로메로가 에버턴전에서 넣었던 건 달려 들어갈 때 딱 얻어 걸린 것이고 에버턴의 수비도 좀 멍청했습니다. 토트넘이나 에버턴이나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았죠. 아스날과 맨시티는 이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NFL 농구를 방불케 하는 장면으로 승화시켜버린 거잖아요. 토트넘도 좀 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맨시티는 승리하지 못한 게 억울했나 봅니다. 베실바는 인터뷰에서 더러운 경기였다고 표현하기도 했고 스톤스는 아스날을 라이벌로 느끼지 않고 리버풀과 경기하는 것과 다른 느낌이라면서 아스날은 우승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결과는 이변이라고 봅니다. 이게 축구라니까요. 아스날이 내려앉았는데도 둘 다 강팀이니까 그걸 보면서도 재미있고 감독 전술을 칭찬하기도 하죠. 토트넘만 변수를 겪을 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이렇게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결과들에 따라서 토트넘의 순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토트넘 잘했다고 하고 기대하는 반응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곳은 손흥민 토트넘 응원하는 채널인 만큼 응원해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진짜 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